잠시 중단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 소환 서명부 검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재선거에 당선된 최평호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청년들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남도는 위기에 처한 조선 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중단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부 검수 작업이 9일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사가 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 4.13 총선으로 잠시 중단됐던 검수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도내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도민 36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으로 연기됐다 9일 다시 돌입한 겁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2달여를 거쳐 각 시군별로 나눠 서명부 검수 작업에 돌입하게 되며 그 결과는 늦어도 8월 정도에 주민소환 투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홍준표 지사의 직무 역시 정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9일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서명은 아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길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촉구를 할 테고 그리고 역시 그 선관위에 못지않게 저희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좀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쯤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내려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민선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가운데 만약 홍 지사의 주민소환이 성사된다면 홍준표 지사는 민선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이 되는 불명예를 안을 것입니다. 한편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여나 불법 허위 서명을 비롯해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 정치권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고성을 대표하는 고성군의회 의장의 성희롱 파문부터 재선거로 당선된 현 군수의 기소 등이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며 바람잘 날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12.8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고성군수. 하지만 전임 군수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최 군수가 지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며 별정직 자리를 주겠다고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에 최 군수는 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누구에게도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바람잘 날 없는 고성 정치권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얼려도 없다시피 해피고 그리고 지금 경제상으로든지 정치상으로 봐서는 도저히 우리 회복이 불가능한데 고성은 왜 이러냐.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이 군수의 잘못으로 드러난다면 재선거도 각오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 사람들은 무조건 당을 보고 찍어가지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뒤에 선거해야지 다시 또. 해야지. 다 이야기 다 해보이소. 다 다시 하라 안 하는 거. 반면 최 군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최평호 군수 같은 분은 진짜 성실한 분이거든. 옛날부터 군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 또한 최군수가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기정사실화해 재선거가 있을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지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앞으로 있을 공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고성군의 미래를 가늠할 최평호 군수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청년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된 취업 자리는 없을 뿐더러 청년들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다단계의 유혹과 영업직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찾는 한 구직 사이트. 이곳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청년들의 이력서들로 줄을 잇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에는 대부분 기본급이 없는 영업직과 초기 비용이 필요한 일명 다단계라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공고만이 즐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은 11.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안정적인 대기업들은 오히려 채용 규모를 줄였습니다. 다른데 아무리 넣어도 취직은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으니까.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려 해도 신입 채용조차 경력직을 원합니다. 하나방송 취재진이 취업 준비생을 가장해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지원 자격이 뭐 따로 있나요? 혹시 경력 조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관련 일은 안 해봤는데. 저희 일은 좀 전문직이라서 조금 경력은 있으셔야 저희 쪽에서 일하기 편하시거든요. 이렇게 힘든 취업 시장에 진입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경남지방 월 평균 급여는 140만 원에서 230만 원. 10년을 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경상남도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수주와 자금 및 세제, 고용 안전 등 16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와 중장기 추진 과제에 2,965억 원을 투입해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제도 및 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원 대책 발표에 앞서 관내 4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및 기자재 업체 대표들과 현 조선해양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고 기업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듣는 대책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고성군 일대 자란만과 고성만 주변에서 보름달물 해파리가 대량으로 발생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해파리 상습 출현 24개소 해역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 해파리 부유 유생이 자란만은 제곱미터당 10개체, 고성만은 16개체가 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생 발생 밀도가 지난해 비해 1.5배 이상 증가해 성체로 성장하는 5월에는 어망 파손과 조업 지연 등 어업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 대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성체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주의보를 내릴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를 지난 8일 7만 명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민자녀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166개 지역서점과 10개 학습지사, 38개 온라인 가맹점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거나 학습지 구입, 온라인 학습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상자 확정에 따라 시와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도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천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해 9일 KBS 창원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관리자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소프트웨어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로 지난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된 것에 발맞춰 관련 전문가들이 특강을 합니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학교 7개교, 선도학교 52개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8월부터는 초등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일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된 국내 기업의 수는 764개이고 총 680개의 품목이 생산되고 있으며 창원에서는 세계 인류 상품 31개가 창원의 11개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창원의 기업과 품목으로는 두산중공업의 해수 담수 설비와 대형 엔진용 크랭크샤프트, 선미주강품 등 13개 품목과 강림중공업의 신박용 보일러와 이코노마이저 등 5개 품목, 효성중공업 피주의 가스절연 개폐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 인류 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의 자긍심 고취와 수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위권 내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히트 상품을 2001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프구 창동 상산길이 빨간 장미꽃들로 꾸며지면서 창동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창동 상산길에는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장미와 싱그러운 초록 나뭇잎과 장미꽃으로 아치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장미 넝쿨을 만들어 장미의 향연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 상산길에 조성된 쌍쌍 데이트길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오는 14일 로즈데이를 맞아 연인들에게 빨간 장미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실시합니다. 한편 쌍쌍 데이트길은 연인 및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지난 3월에서 4월에는 벚꽃 시즌을 맞아 사랑의 포토존 및 벚꽃 화분을 조성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남 전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의 30%가 거제시에 몰릴 만큼 조선업 불황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가격도 전국 아파트 가격이 1.9% 오른 것과 달리 거제는 전년 대비 1% 하락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반기 구조조정도 가시화되면서 거제 지역 부동산 침체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창원시 전역에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 6만여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져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 전체 아파트 규모 21만 9천 가구에서 4년 사이 동안 아파트 가구 수가 지금보다 30%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과 가격 하락 등 아파트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월드비전 경남 지역 본부와 고성군이 고성공룡 엑스포에서 운영한 지구촌 나눔의 빛 동전밭에 총 2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고성 지역 초중고등학생 7,800여 명과 고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어린이 2,600여 명이 참여해 모금한 성금은 식수가 부족한 방글라데시에 식수 펌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인구가 적은 옛 마산권 동해 통폐합을 다시 추진합니다. 안상수 시장은 9일 간부회의에서 인구가 몇천 명 밖에 되지 않는 마산 지역 동통폐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는 2012년부터 동통폐합을 추진했으나 당시 통합시청사, 새 야구장 입지 선정 등의 문제로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무산됐습니다. 고동주 전 통영시장은 제1회 송천 박명용 통영예술인상 본상 창작 지원금으로 제작한 저서 삶의 향기 산문집을 통영시청 직원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도서 924권을 기증했습니다. 통영시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기증 도서를 전 실과소 및 읍면동 소속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최대 관광도시인 통영시는 여름 성수기 중 상시 공연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거리의 악사를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에 들어갑니다. 장르는 노래와 춤 등이며 선정된 거리의 악사는 다음 달 말부터 오는 9월까지 통영시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올해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연중 상설 공연으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기념식이 지난 8일 통영국제음악당 블랙박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및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1000만 탑승을 축하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동 선정된 충청북도 제천시와 전라북도 무주군 관계자들 및 관광 관련 단체, 통영시민 등 300여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시 사등면 계도마을이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융복합해 새로운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6년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따라서 계도마을은 2018년까지 사업 역량 제고와 마케팅, 연구개발 등 각종 시설물 정비 및 경관 정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9일 이방성 그린웨이 일원에서 조철환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창원광역시 승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구청 공무원들은 회원동 상곡 빌딩에서 석전동 개나리 아파트까지 광역시 승격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알리는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7일 통영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를 위해 파워 블로거들을 초청해 애플망고 재배 농가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애플망고 생산 시기에 맞추어 이뤄졌으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통영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원해양 경비안전선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경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앞바다에서 표류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급파해 성모 씨 등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내산리 선착장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연료 고갈로 엔진이 정지해 표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 새마을 부녀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 초중학생과 다문화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15일까지 효 편지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한편 고성군 새마을 부녀회는 효 편지 쓰기 운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효 강연회도 매년 개최해 국민들에게 효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척수 손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당사회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효성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당사회 회원들은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꽃과 함께 하루빨리 쾌유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9일 동백박물관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말 쉬운 플립 러닝 사례 발표라는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기초교육원 조경숙 박사가 글로벌 리더십 교과목 개발을 중심으로 UBL 플립 러닝과 토론 수업, 학생 중심 활동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 사례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